안녕하세요. 예, 한국센트릭 소프트웨어 대표 맡고 있는 한승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어떤 혁신, 그리고 그걸 이용한 어떤 PLM 솔루션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체 개념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디지털화 관점에서의 어떤 의료업계 동향, 그리고 우리 패션업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과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우리는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에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어떤 7가지의 어떤 키 메시지, 이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돌아가고요. 저희들은 이제 디지털 관점에서의 어떤 업계 트렌드는 크게 3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디지털 자산의 축적이죠. 여러분들 뭐 항상 여기도 지금 전시회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커머스고 옴니채널이고 쇼핑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우리의 어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리테일에 대한 부분을, 이 리테일 부분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리테일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제품 정보든 캐드 데이터든 모든 제품 어떤 카탈로그에 대한 관리든 그러한 어떤 디지털의 자산에 대한, 우리 제품 의료의 제품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디지털을 통해서 옴니 채널이라는 어떤 세일즈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디지털 자산 축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자상거래가 엄청나게 이제 계속 지금까지 몇 년간 한번 기난 한 몇 년 동안 계속 축적이 되어 왔고 발달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달이 될 거고요. 지금 또 새로운 그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많은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메타버스를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지털 자산, 우리 가지고 있던 의료 정보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그런 그래픽 데이터들이 3D화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뭐 관리를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의 하나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저도 갑갑하게 마스크 쓰고 있지만, 이런 뭐 팬데믹 때문에, 그죠? 팬데믹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시고 움직이지도 하고, 그죠? 이제 모여서 회의도 잘 못하고 이런 세미나 행사 이때까지 잘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가속화가 팬데믹 덕분에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고 열려가고 있다. 좀 역설적이지만은 이런 팬데믹 때문에 저희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회사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저희들은 레베뉴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가속화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트렌드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 보던 장면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스티치 붙이고, 처음에 머천다이즈 플래닝 할 때부터 샘플 만들어서 붙이고, 우리 스타일 관리하고 이러면서 벽에다 붙이고 같이 미팅하면서 평소에 하던 업무이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디지털화 이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업무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힘들어, 우리는 참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부분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러한 앞에서 보셨던 그런 업무 방식 자체가 디지털 보드의 방식으로 어떤 디바이스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든 아니면 타블렛이든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터치스크린 TV든 프로젝션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동시에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회의하는 방식을 바꾸고 같이 모여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기존에 앞에서 보셨던 장면에서 우리가 스타일 바꿔 컬러 한번 바꿔보자, 이런 스타일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아니면 우리 컬렉션 할 때 컬렉션 조합을 어떻게 바꿔볼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이 내리면 누군가는 그걸 열심히 받아 적어서 가서 정리하고 리포트하고 다음에 또 프로덕트 라인에 반영하고 리비전하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디지털화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앉아서 이렇게 바꿔봐, 컬러 한번 바꿔봐, 자 옐로우에서 뭐 블루로 뭐 이상 색깔로 한번 바꿔봐, 그러면 리얼타임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컬러를 바꾸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컬렉션의 변화, 시즌에 따른 변화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제품의 변화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간뿐만 아니라 리모트 작업을 통해서도 같이 동시에 글로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디지털화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러한 디지털화를 통한 제품 정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커머스의 뭐 메타버스니 옴니채널이니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 혁신을 만들어가는 어떤 프로세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뭐 사진만 보시지만은 저건 뭐 덩그런 잡는 이야기 아니야? 뭐 그냥 저거 뭐 그림상으로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저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이고 빠른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화를 하기 위한 가장 큰 거는, 사실상은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진정한 협업, 콜라보레이션.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누구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누구 스티치 점 만들고 스타일 만들고 안 움직이다가, 이제는 모든 우리 회사에, 우리 사내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 이에 대한 협업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디지털화는. 그리고 그러한 솔루션들이 여러분들 뭐 ERP나 이런 어떤 텍스트 베이스 엑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현해 놓은 시스템 회사도 있을 거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돼야 되고요. 그래픽이라든가 3D 데이터라든가 이러한 정보들이, 특히나 우리 패션 산업은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그죠? 컬러에 대한 중요성, 스타일 형상 하나 잠깐만 틀려도 패턴 조금만 달라져도 그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미지, 시각화된 툴로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형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 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캐드, 아도be 일러스트레이터, 클로우, 브라우저, 3D 캐드, ERP 시스템, 그 다음 저기 전시도 되는데 비주,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모든 툴들을 하나의 스트림라인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 툴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디지털화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하는 우리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최고의 툴이 되어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어떤 환경에서도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밑에 예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앞에서 보셨던 그 화면들 있죠. 디지털화 했던 화면을 제일 먼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데가 패스트 리테일링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앞에서 보셨던 그 화면에 대한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거의 글로벌하게 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기반을, 그럼 뭘 어떻게 개선할 건데, 가장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이러한 어떤 사일로 현상이고, 데이터의 어떤 비효율적인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 주고받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통해서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죠? 다큐멘트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협력업체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메일로 주고받고 전화하고 이 데이터가 맞느냐 어떤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없이 프로세스를 스트림라인하게 통일을 하고 콜래보레이션을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믿을 수 있는 정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모든 프로세스를 흘려가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뭘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했듯이 혁신을 많이 발휘하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나 업무나 제품에 대한 혁신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존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제품 가격에 대한 어떤 경쟁력 할 때 그런 것들 하게 되면 비용 코스트 관리, 우리 내부에서의 코스트 관리 제품의 어떤 원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회사나 제품의 성장 그리고 회사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켜서 시스템화하고 워크플로우라는 작업을 통해서 심플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작업 방식을 만들고 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택근무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 안 맞는다고 전화 받다고 한 30분 하고 그죠? 리모트 해야 한다고 팀즈나 그죠? 리모트 회의 화상 솔루션 미팅 툴 올려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잖아요. 데이터 공유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통일화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PLM은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럼 지원할까 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협업과 창의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툴을 정비를 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가장 큰 베네핏 자체는 하나의 큰 업무의 표준화, 데이터의 표준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공유, 콜라보레이션, 협업 모델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PLM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가장 큰 하나의 형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LM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파운데이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앞단에 처음에 트렌드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회사들이 이커머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돈 버는 거 세일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도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디서 생성이 될까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고 제품에 대한 개발 정보가 처음에 상품 기획부터 생산까지 흘러가는 모든 제품 정보가 일관화되고 관리되지 않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기초가 없는 바닥 위에 지금 집을 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만들고 회사 내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진짜 우리의 자산으로 최신 정보를 협업 체제를 통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집대성하고 관리를 하는 그러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PLM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PLM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CAD, 3D CAD 지금 굉장히 각광도 받고 있고 아도be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렇고 CAD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 정보를 처음에 개발하고 디자인할 때 그죠? 디지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CAD가.
그죠? 그 다음에 이 CAD나 모든 솔루션들이 지금 이야기하면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디바이스로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 이 하나의 기술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뭐 앞에도 말씀드린 버추얼 미팅룸을 통해서 이제 모여서 하지 않고 리모트로 언제 어디서 있든 어떤 미팅 형태로 할 수 있는 어떤 미팅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이커머스 플랫폼. 그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생각했던 ERP 시스템들, 내부의 파이낸스 데이터든 매트리얼 정보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ERP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AI로 그 다음 패턴도 분석하고, 이제 세일즈 동향도 분석하고, 우리 데이터도 분석해내야 되고요. AI 방식으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자체가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링하는 그래픽 데이터잖아요. 그래픽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PLM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기반에 대한 플랫폼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든 데이터의 소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PLM이 모든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이러한 시스템과 타이트하게 연계되어야 되고요. 별도의 시스템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이게끔 상호 연관 작업을 해야 되고 인테그레이션 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큰 작업이라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지금까지는 많이 관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커머스라든가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냐?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갈 거냐? 그죠? 메타버스에서 마네킹 만들고 지금도 텔레비에서도 뭐 새로운 이야기하고 쇼핑몰 만들면서 자, 메타버스에서 버추얼 쇼핑몰 만들어서 제품것들 쭉 전시도 하고 버추얼 마케팅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나와요? 없죠. 누군가가 해서 지금 뭐 메타버스나 이커머스 팀에서 열심히 뭐 새로운 데이터 만들어서 그래픽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데이터의 처음에 생성 자체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나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관리되고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리소스의 낭비라든가 일에 대한 중복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PLM이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의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했을 때 딱 이것만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그죠? 정보 공유, 정보의 중복성, 프로세스 단절, 협업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참 회사에 일하면서 많이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죠? 자, 공유 정보 내가 우리 옆 팀에서 내 옆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자. 근데 보면 이 사람 데이터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저게 뭐 하는 놈인지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어째 이커머스에 데이터를 올리고 캐드 작업하는데 나는 내가 만든 데이터를 똑같이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놨는데 옆에 사람도 비슷하게 보고서 만들어라고 똑같은 작업 또 하고 있어요. 정보가 2중, 3중으로 관리되고 근데 어느 놈이 최신 정보인지는 자기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준비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프로세스의 단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어떤 협업의 부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협업이 안 되는 비효율적인 협업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처음에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떤 패션에서 어떤 시장에 어떤 제품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어떤 스케치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제조해서 실제로 그 제품이 쇼핑몰이나 어떤 커머스 사이트든 고객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야 되고 정보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흘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는 전체적인 PLM이고요. 이 부분을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존에 뭐 우리 PLM 했어, PDM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앞단, 제일 중요한 앞단에 대한 어떤 상품 기획 부분이라든가 핸들링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뒤에 실제하게 진짜 데이터 관리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뭐 PDM이다 이거면 다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부분들이 앞단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작지 관리하고 PDM 관리하면서 아 우리 택배 데이터 관리 잘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다 나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지 관리. 아 이게 우리 다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작지 관리 잘하고 우리 PDM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작지 관리, 사이즈하고 이미지 관리 끝나고 실제로 우리가 머천다이즈 플래닝하고 머천다이즈 시장에 대한 분석 이러한 것들을 같이 컬렉션 관리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디자인 정보가 상호 연구되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협력업체 제조회사들, 그 다음에 어떤 부품회사들, 원단 회사들과의 어떤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트렌드 분석이라든가 세일즈 아소트먼트 관리, 컬렉션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핸들링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솔루션은 3D,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3D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분석, 디지털 앞에서 스태치 관리하고 바이오 했을 때 쇼룸 관리, 디지털화해서 그런 쇼룸들이 버추얼하게 시스템상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어떤 부분들이 핸들링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프로세스의 스트림라인하고 데이터 정보의 공유지만은 지금 현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 저희들이 이 특화 기능을 이불로 올려놓은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택배 만들었어요. PDF 파일로 우리가 생성해서 이메일로 협력업체 보내주고 아 뭐가 또 문제야 피드백 받고 하죠. 근데 그것들이 그 협력업체와 우리가 어떤 포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리얼타임 데이터 PDF 제너레이션 해서 보내주고 난 뒤에 버전 바뀌면 또 보내주고 그 PDF가 어느 버전이 맞는 놈인지에 대한 부분이 협력업체와 공유 안 되잖아요. 보내주면 끝이고 힘들죠. 그러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사실상 시스템, 피어투피어로 시스템적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들이 이제 택배 커넥터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서 뭐 많이 보셨어요. 노트북 지금 들고 계시고, 랩탑 들고 계시고 하지만은 과연 이러한 기능들이 단위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지금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전시회 다니면서 지금도 아마 다니면서 사진 찍으시면서 우리 이런 기능 좋아 이런 거 찍고 캡처하고 그거 이제 나중에 보고 하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리얼타임으로 PLM이나 회사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로딩되면서 어떠한 부분의 장점이 있는지 전시회 가서 핸들링하고, 그리고 우리 협력업체에 어디 나갔을 때 팩토리에 갔을 때 그래 품질 관리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사진 찍고 그 사진 편집해서 랩탑에서 다시 편집해서 올리고 데이터 작성하고 또 이중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바일 폰에서 실제적으로 모바일 폰에서 바로 작성하고 거기서 작성해서 그런 것들이 리얼타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회사 전체적으로 공유되느냐.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대한 어떤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아도브라든가 디자인 스타일링 툴에 대한 CAD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그 다음에 3D CAD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중요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미지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활용법,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유사 이미지. 우리가 패션 디자인을 할 때 기존에 사용했던 원단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원단 물성값 생각해야 되고 어떤 패턴 이미지 있었지, 어떤 게 있었지, 컬러가 뭐였지. 지금도 아마 원단이나 차제 DB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 속성값으로 다 찾고 계시죠. 근데 내가 필요한 원단이 이 비슷한 원단이 어째 이거야. 사진 찍어서 이거하고 비슷한 원단 찾아줘 라고 했을 때 그걸 찾아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인공지능적인 어떤 이미지 검색 기능 자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특성들을 전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환경 자체에서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조금 전에 협력업체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스플라이어 우리의 협력업체와의 어떤 콜래버레이션 PDF 파일 보내주고 택배 보내주고 끝나고 그 다음에 전화로 받고 이메일로 상호 주고받고 어느 데이터가 맞는 건지 지난번에 보내드린 이메일이 버전 2.1이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PDF 택배 보내주는 거 2.2인데 확인 좀 해봐 주세요 뭐가 다른지 그에 대한 어떤 버전에 대한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공유하면서 비교하는 작업이 돼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PLM이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어떤 PLM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활용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앞에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이 PLM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구현하고 나서 그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스파이더 차트예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회사 내에서 업무가 많이 향상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표시한 거고요. 뭐 별로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 아마 인터넷 뒤져보시면 저희 신문기사로 많이 나갔어요.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하게 설명드렸던 기술, 트렌드,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고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해야 되고 그런 콜래보레이션 역할이 중요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제 7개의 드라이버를 말씀드립니다.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애질리티죠.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빨리 수능을 하고 우리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경직된 프로세스와 굉장히 그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늦어지면은 우리는 시장에 살아남기 힘들죠, 이제는. 굉장히 빨리 유연하게 우리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업무가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방식이 유연해져야 되는 형태로 그런 거를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고객들에 대한 어떤 행동 패턴,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빨리 인식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정보화되고 축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시장에 얼마나 빨리 우리의 신제품을, 우리가 생각했던, 기획했던 제품을 많이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우리의 레베뉴, 매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가장 큰 크고 시장에 선점을 하는 그러한 부분 프로세스가 시스템화되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나 프로세스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에 반영되고 우리 프로세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생했지만 실제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일하든 동일한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환경하고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똑같은 부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스플라이 체인, 전체적인 물류의 흐름, 우리 자본의 흐름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가시적으로 포함해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스플라이 체인 플래닝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혁신시키는 부분이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도, 그 사회에 대한 책임, 뭐 ESG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은 부분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이제는 이러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리스폰시빌리티, 이제 책임 자체가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야, 좋아요라고 우리가 그냥 사회에 대한 혁신을 하니까 우리가 칭찬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게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서 완벽한 우리의 어떤 책임이고 이게 필수 요소가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7개의 어떤 드라이버 자체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무슨 시스템 혁신이든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 혁신이든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제가 뭐 급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 시간 맞추느라 혹시나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빠졌네요.
예, 예, 그래. 혹시나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저희들 컨택해서 오늘은 뭐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럼 이 솔루션이 이 시스템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데모 기회라든가 설명드릴 기회를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퀘스트 해주셔도 되고 직접 연락해 주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은 앞에서 뭐 주최 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제가 옆에 잠깐 있을 테니까 와서 질문해 주시고 정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